윤석열의 민생행보,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행보를 가졌는데 당선되자마자 첫 출근, 첫날 민생행보 선택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까닭 뭘까요? 직접 보시죠. 제가 지난 11월에 왔었죠.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분들이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뚝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대문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학생 때부터 이 남대문 시장은 수도 없이 왔는데 과거에는 옷 다 여기서 사 입었잖아요. 운동화 다 여기서 샀지. 미식이 닫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좀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출근 첫날 첫 민생행보가 바로 남대문 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상인들을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였습니다. 이재명 기자, 남대문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유명한 재래시장 중에 하나죠.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금 전 화면 보니까 옆에 상인 꼬리곰탕이 후추를 톡톡 이제 쳐주는 모습도 어떤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저 꼬리곰탕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아, 그래요? 예, 남대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 상당히 가격도 좀 있습니다. 네. 아주 싼 집은 아닐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국은 첫 민생행보로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을 찾은 이유는 분명한 거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과제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 극복,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럼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그 삶을 정상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일 테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첫 민생행보로 이제 남대문을 찾았을 테고 거기서 이제 서민들과 특히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상인들과 함께 꼬리곰탕도 먹던 일종의 어떤 민생 행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 대선 후보 시절 때는 전통시장도 대선 후보들이 많이 찾고 1번지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정치인들이 지역에 있는 시장 찾는 것도 가장 단골 코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통시장을 찾는 일은 매우 드물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찾거나 그런데 좀 뭐랄까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자주자주 대통령이 골고루 재래시장을 찾아서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또 상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국민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소주도 마시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결국은 대통령이 자꾸 이제 시장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민들의 애환을 듣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필요한데 문제는 늘 경호입니다. 경호. 그러니까 경호 입장에서 굉장히 가장 까다로운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인 거죠. 아, 그래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그렇죠. 또 시장이 여기저기 골목이 많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로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제 그때가 거의 취임 초반에 갔었습니다. 네. 갔었는데 당시에 사진에 다 경호원 지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청와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접 경호 좋고 사실 시민들이 막 이제 인사라고 하니까 사실은 경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서 경호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시장에서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사진에 경호원이 잡히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접 경호를 좀 물리자 이런 이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시장을 자주 찾는 건 좋은데 경호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경호 뭐 청와대 자체를 없애버리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할 때도 경호가 첫 번째 문제인데 결국은 경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런 행보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굉장히 어떤 국민 의식을 믿고 경호에 좀 그런 어떤 수칙들을 매뉴얼들을 바꾸지 않으면 저런 행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고민이 좀 늘 있었잖아요. 이 경호 문제. 근데 경호에도 제가 알기로 이 근거리 경호가 있고 원거리 경호가 있고 지근거리 경호가 있는데 그럼요. 지금 이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세팅한 이 경호 세팅 값은 재래시장이나 민생행보로 갈 때는 지근거리 경호. 그럼요. 완전 가까운.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가 더 낫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경호의 매뉴얼 이재명 기자가 적용했듯이 지적했듯이 좀 뭐랄까 원거리 경호에서 국민들과의 스킨십이 좀 증대되는 방법도 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인수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저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앞별이 다 요새는 차량이 다니잖아요. 그 한 3m 정도 되나 그 담장 예. 안에도 다 보이는 철제 담장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왜 그 담장 밖에서 하는 얘기들이 안 들리는지 그 담장 밖에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이 괴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담장도 무너뜨려야 되고 경호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돌직구 처음 할 때 옛날에 아마 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큰 전 사진 안에 들어가는 시장을 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전에 같이 근무했던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 이 사진 한 사진 장에. 한 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근접해서 대통령을 경호하다 보면 사실은 시장 가서 우리 자영업자 상인들 만나면 제일 아주 따뜻한 얘기들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렵다, 가감 없이 아니면 뭐가 힘들다, 뭘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대통령이 돌아가서 국정에 그걸 반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경호가 너무 둘러싸고 있으면 그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경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경찰도 나와 있고요. 어디 뭐 사실은 이렇게 이만한 군단이 지나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정작 시장 가면은 상인들 얘기 정작 못 듣고 손 한번 따뜻하게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예. 경호를 이렇게 느슨하게 원거리에서 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저는 경호처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생각만 바꾸면 저는 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원거리에서 드론 같은 거를 띄워서 그 위협되는 어떤 요소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의 육안으로 사실 70년대 80년대 경호 원칙이 계속 고수될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